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6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서 3챕터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사회 불평등 현상은 뭐냐면 한 사회의 돈이죠. 돈, 권력, 명예 등의 희소한 자원이 개인이나 집단에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차별적으로 분배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서열화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굽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거의 20조 원. 그치?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부, 권력, 명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빈부격차. 근데 한 사람은 20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서울역에 있는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재산이 0원 아니면 마이너스 뭐 1억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권력, 그렇죠? 당연히 권력 서열의 1위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명예, 존경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희소한 자원이 개인이나 집단에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위치를 서열화시켰습니다. 공간 불평등 어떠냐면, 옛날에 아이들이 지역별로 그 계급을 나눠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에 화제가 됐는데, 강남은 황제,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강남 황제. 성북동이었나요? 성북동이 황제. 광남은 뭐 왕,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용인은 귀족, 뭐 이런 식으로. 성남은, 분당 성남은 귀족 중에 뭐였더라? 백작, 뭐 용인은 후작,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선생님 생각이 아니라 학생들이 나눠놓은 겁니다. 그 노스페이스 막 그 잠바 유행할 때도 그랬잖아. 200만 원짜리 잠바를 입고 다니면 황제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간 불평등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으면 서울 수도권도 전체가 아니죠. 수도권의 일부 신도시 지역은 굉장히 편리한 시설들이 많지만 그 외의 지역은 슈퍼마켓 하나도 병원도 굉장히 멀리 가야 되고 그치? 학교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런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영화 보러 가는데도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관점. 불평등은 사회 발전 때문이다. 불평등은 구조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부자가 된 것이다. 그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다. 그러므로 뭐다?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만약에 이렇게 경쟁 없는 사회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사회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야. 끝없는 경쟁 사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부를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평등을 주장했더니 우리 사회주의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회주의 시스템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치? 막 독재랑 결합해가지고 이상한 시스템으로 변질돼가지고 완전히 이상해졌잖아. 그래서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나니까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치?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 사회 관점이에요. 근데 불평등 구조적 관점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예전에는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자랄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부를 획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나오잖아요. 흙수저, 막 금수저. 쟤는 태어날 때부터 달라라는 거죠. 그치?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쟤는 뭐 엘리트 코스로 가서 결국 또 기업에 뭐 젊은 나이에 막 실장이 되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구조적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치? 내가 노력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놔도 힘 있는 애들이 뺏어가는 기업적, 문화적, 차이적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평등 현상입니다. 그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모든 걸 얻어내는 반면 어떤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자, 여러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열심히 노하는 노동자들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편의점을 운영할 때 거의 공장지대였는데 그 공장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와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매일매일 얘기하는 게 있었어. 한 달 열심히 일해도 한 달 먹고 살면 남는 게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는 거죠. 플러스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쵸? 재산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저축할 돈이 없는 거야.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투자는 무슨 투자? 그치? 한 달 먹기 살기도 바쁜데. 그것도 한 달 받은 월급으로 어떻습니까? 월급으로 굉장히, 그치? 굉장히, 저렴하게, 아끼면서 생활하더라고요. 어떤 청년 학생이 있었는데, 청년 노동자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 불렀어요. 차라리 공부를 해서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냐 했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대학이 전문대 나오면, 그쵸? 걔는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 전문대를 나오니까 도로공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기업을 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게 뭐예요? 구조적 문제죠. 그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차단해버린 거야. 그치? 그래서 불평등 현상은 두 가지로 바라보는데 하나는 뭐다? 개인의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개인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치? 두 번째 시각은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바로 구조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의 차이는? 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는 모든 문제점을 뭘로 해야 돼? 구조를 닦아야 돼. 그치? 자, 자기가 노력한다면, 그쵸? 학벌이나, 그치? 지역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혈연에 상관없이, 금수저가 아니라도 노력만 한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라는 게 뭡니까?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구조는 뭐다?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건 뭐야?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안 된 건 뭐야? 내가 친척 중에서 잘 나온 사람이 없어. 친척 중에 잘 나온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삼성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야. 아니면 현대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야. SK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구조를 혈연, 지연, 학연, 그 다음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해도 아마 대기업이 다 뺏어갈 거야. 내가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내도 그치? 위에 있는 기업 상간들이 다 가져갈 거야. 나는 도저히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라는 이 문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게 구조적 관점입니다. 자, 불평등 사회 현상은 뭡니까? 그쵸? 개인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개인에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개인을 어떻게 돼?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거죠. 재사회화 해야겠다라는 거. 얘네는 재사회화를 들고 나와요. 아직 사회화가 덜 돼서 그렇다. 그치? 노력을 좀 더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불평등 관점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회 계층의 양극화. 재산과 소득 격차에 따른 격차입니다. 그쵸? 어떤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없고. 사회 발전의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다. 그쵸? 그치? 어떤 애 막 구찌에 막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 살 돈도 없어. 고시원비도 내기가 힘들어. 쪽방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어. 이런 거죠. 개인 간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동을 막아 폐쇄적인 사회가 됩니다. 양극화는 폐쇄적 사회. 성별, 장애, 출신적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성별에 대한 얘기를 볼까요? 자,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리천장 지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벽인데 남녀가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성이 실제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 이게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 선진국 클럽이죠. 회원국 중 29개 국가 중에 29위예요. 29개 국가 중에 29등이야. 그치? 꼴찌죠, 꼴찌. 2019년 조사입니다. 작년 조사야.
이게 뭐 1995년 조사가 아니고 1960년대 조사가 아닙니다. 작년 조사예요. 회원급 평균 60점, 우리나라 평균 20점입니다. 임금은 남성과 비교해서 34.6%나 적습니다. 여성이 적다라는 거죠. 똑같이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해도 여성이 임금이 적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성 불평등이 있는 거야. 여성 관리자 비율은 12.5%. 스웨덴은 여러분 OECD 회원 중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가장 어떻습니까?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39%. 여성 기업 이사 비율은 2.3%인데 36.9%.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 직장,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죠. 남성은 79%, 여성은 59%. 격차가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남녀 불평등을 뭘로 할 수 있다? 유리천장 지수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 한국은 남녀 불평등이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고 의식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적 개선으로 여성이니까 좀 더 적게 받아야 돼 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고, 그치? 제도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등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공간 불평등입니다. 공간 불평등. 자, 우리나라 공간 불평등이 어느 정도냐면, 자, 우리나라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곳. 이게 어디입니까? 이렇게 한반도를 그려보면, 선생님 지도 원래 잘 그리는데 이걸로 그리면 지도가 아주 그지 같아. 그치? 애가 한반도가 쭈그러들었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잘 그립니다. 선생님 분필로 그리면 칠판에서 애들이 감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니까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좀 그래도 근접했네요. 약간 머저리 같이 그려졌는데, 근접했습니다. 수도권이란 건 여기입니다. 인천, 경기, 서울입니다. 이걸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여러분 수도권의 인구가 얼마냐면 경기도가 1300만이에요. 서울이 1000만이 약간 안 됩니다. 1000만. 약간 안 돼요. 인천이 여러분 300만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이 약간 넘는데 지금 얼마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야. 이 지금 한반도를 봤을 때 이 대한민국에만 북한을 빼고 대한민국의 인구만 5천만 중에서 여러분 2600만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2600만. 빠글빠글한 거야. 빠글빠글. 빠글빠글한 거야. 그치?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경상도에 광역시 3개 플러스, 그러니까 경상도라보다는 영남지만 광역시 3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여기 한 1000만이 있어요. 1000만. 1000만. 그 다음 많은 게 경상도야. 그치? 경상도. 1000만이 약간 넘죠. 여기도. 한 13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도권에. 그러면 강원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제주도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겠죠. 많은 시설이 부족합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럼 지방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대학만 들어가서 졸업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모두 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 일자리가 풍부하니까. 그치?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자꾸 이 좁은 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주거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집값이 너무 높아, 하늘 같아, 결혼을 포기하겠어 라고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이 공간 불평등은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을 했는데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이 있습니다.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는 이걸 선호했어요. 거점 개발이 뭐냐면 이미 개발되고 있는 상태, 발전돼 있는 데다 집중 투자하는 거야. 왜? 여기도 너무 가난하니까. 그치?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역류 효과를 나타내서 파급 효과가 나타나서 주변 도시까지 발전하는 파급 효과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됐죠. 자, 서울은 엄청 발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엄청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도시에선 인구가 빠져나오는, 그치?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오는. 그래서 농촌에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주박형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이게 나이별로는 5세 간격으로 나눠져 있죠? 뭐 0세에서 5세. 노인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거죠, 농촌에는. 그치? 도시는 벼령이야. 젊은 애들이 많고 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치? 또 이걸 보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노인 인구 비율이 도시가 적어요. 비율은 적어. 퍼센트지. 비율은 적지만 농촌에 있는 노인 인구보다 도시에 있는 노인 인구가 훨씬 많죠. 이천에 있는 쌀로 유명한 이천에 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노인의 숫자보다 서울에 있는 노인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숫자는. 그치? 비율이 적은 거야. 젊은 애들이 막 1000만 이렇게 있는 거죠. 막 700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되는 역류 효과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부산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80년대부터는요. 균형 개발, 이미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간격을 줄여주는 거죠. 간격을 줄여주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낙후된 죄에 집중력이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정부가 주도해요. 그러니까 하향식이죠. 하향식. 위에서 지시하는 거야. 이렇게 해. 근데 이거는 주민이 주도한 거야. 상향식. 이거는 굉장히 돈이 적게 들어요. 이미 발전되어 있는 곳에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커지고 돈도 적게 들고. 근데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균형 개발은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됩니까? 비효율적이죠. 근데 형평성이 나타나지만 이거는 형평성, 평등하다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형평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만. 자, 원인.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성장 가능한 수도권의 중심으로 성장 거점 개발 추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졌죠. 도시와 촌락 간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게 바로 공간 불평등입니다. 소득 불평등도 나타나지? 그치, 소득 불평등도 나타납니다. 일자리 찾으러 어디로? 그치, 서울로. 아니면 여기 남동 임해공업지역, 울산, GDP 엄청 높은 동네잖아. 대기업 중심. 그치? 이런데. 자, 교육과 의료문화 등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불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그치? 그러니까 시골에 병원 가려면 의사가 없어. 택배 배달도 안 돼. 막 산골은. 그치? 제주도는 택배 시키면 막, 그치? 3,000원은 기본이야. 근데 가구 같은 거 하면 제주도 불가합니다. 그치? 가구 하면 막 택배비 막 2, 3만 원 막 이렇게 받기도 하고, 반품하고 나면 막 10만 원이야. 왕복.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설이 다른 거죠. 그쵸? 뭐 이런 수도권에는 아울렛이나 쇼핑몰, 백화점이 많지만 제주도나 지방에는 거의 백화점이나 쇼핑몰, 아울렛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멀리 차 타고 가는 경우도 많고. 제주도는 백화점도 없어요. 아울렛도 없고. 그치? 주민 간의 갈등,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국간에 악영향을 줍니다. 낙후 지역의 중심으로 균형 개발이 필요하죠. 그쵸? 공간 불평등, 그 다음에 뭡니까? 빈부격차, 그치? 그 다음에 성차별, 장애인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편이긴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자, 복지를 뭘로 해결하는 겁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거.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사회 서비스는 뭡니까? 서비스 하는 거야. 그치? 목욕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노인 돌봄 서비스, 뭐, 김장김치를 해준다는 노인들.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방문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상담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거. 이게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 이거는 이거는 비자본이죠.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쵸? 실제적으로 이동 서비스라든지, 목욕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김치 당금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걸 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대상입니다. 이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이 보험을 내야 됩니다. 직장 다니면 모두 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비용 부담은 누구냐면 국가가 조금, 기업이 조금, 회사 다니는 본인이 조금. 그치? 국가, 기업, 국민이 나눠서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용 부담이고요. 목적은 뭐냐면 사전 예방적이에요. 그치? 자, 의료보험을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의료비를 매달 내고 있잖아. 그치? 왜? 내가 아팠을 때 돈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4대 보험인데 국민건강보험.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의료보험증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니면 주민등록증 번호만 부르면 의료보험 혜택으로 인해서 감기 걸리면 10,000원 받잖아. 아니 저기 3,000원 정도 내잖아. 4,000원인가요? 3,000원 정도 내잖아. 선생님 요즘에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3,000원 정도 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보험공단에서 병원에 10,000원인가 20,000원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게 갈 수 있는 거야. 그치? 그게 사전 예방이야. 미리 예방해 놓고 내가 치료받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실업이 됐을 때 고용보험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걸 신청하면 줍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은 미리 막 쌓아놨다가 65세가 넘으면 국가로부터 받는 거죠. 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있을 때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거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노인들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사전적으로 미리 다 예방을 하는 겁니다. 예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보조는 사후 처방적이야. 그치? 공공보조는 누구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활 무능력자. 그치?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사람. 국가가 전부 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거야. 이게 공공부조야. 그치? 소녀, 가장, 독거노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미혼모, 뭐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후 처방, 지금 너 너무 어려? 내가 도와줄게. 처방적인 목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기초연금제도 뭐 이런 거 생활보장으로 매달 연금 얼마씩 주고 의료보험도 혜택을 주고요.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학비, 그 다음에 뭐 간식, 그 다음에 뭐 컴퓨터가 없는 집엔 컴퓨터도 갖다 주고 막 이런 건데 이제 공공부조는 이제 돈으로만 하는 거니까 그치? 돈으로만 하는 겁니다. 사회 서비스는 뭡니까? 재활능력 확대를 위한 비금전적 돈이 아닌 거죠. 돈이 아닌 지원을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사회보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강제 의무 가입입니다. 여러분도 회사에 취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상호부조죠. 상호부조란 말이 뭐냐면 이거야. 봐봐. A, B, C, D가 모두 다 의료보험을 냈어. 근데 D가 크게 아파.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몰아주는 거야. 그치? 몰아주는 거야. 이게 상호부조야. 근로효율 고치시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있지만 적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얘는 대상자 자격 심사가 필요합니다. 왜? 가짜로 받는 사람들 있잖아. 정말 소녀 가정이야? 알고 보니까 아빠 살아계셔. 그치? 있는데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있는 거야. 근로의욕을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난하면 가난해질수록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니까. 근데 좀만 잘 나가면 국가가 혜택을 안 해주니까. 국민 조세 부담 증가하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요. 그러면 사회보험과 공공보험 둘 다 뭐가 있는 겁니까? 그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둘 다 있는 거야. 됐나요? 근데 얘는 적고 사회보험 적고 공공부조는 좀 큰 거죠. 재분배 효과. 그치?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복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사회성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그래서 장애인들 뭐 교육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도 하고요. 노인복지, 돌아다니면서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외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동무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사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목욕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치, 위험한 길에 막 동행해 주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수혜자에게 재활 직업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직업 알선도 시켜줘요. 장애인들 취업하기 쉽지 않아요. 알선을 시켜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활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아니면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긴 하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나 이 보험 복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복지의 개념을 좀 이렇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하니까 자선의 개념이었단 말이야. 너 불쌍해. 이게 자선이잖아요. 그치? 그러나 오늘날의 복지의 개념은 뭡니까? 모두 다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부터? 우리가 최고 부자 누구라고? 20조 원을 가지고 있는. 누굽니까? 이건희부터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장 가난한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다 복지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 급식을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무상급식의 의미는 이겁니다. 왜 부자애들에게 공짜로 밥을 줍니까? 그치? 가난한 애들에게 밥을 공짜로 줘야죠. 그쵸?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가난한 애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공짜로 밥을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난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자애들은 왜 세금을 내고서 부자 아이들의 아버지가 세금을 많이 내고서 왜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것도 부당한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받는 겁니다. 이쪽은 부자아이들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적게 혜택을 받는 반면 이쪽에 가난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자라난 미래 세대가 금수저나 은수저나 흙수저로 태어났더라도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최저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들이 받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여러분 이건희가 내는 병원 가서 3,000원 내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병원 가서 3,000원 감기 걸려서 3,000원 내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건희는 뭐 했습니까? 세금을 많이 납부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3,000원만 내면 되죠. 왜? 부모님이 어느 정도 납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복지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됐나요? 보편적으로 받는 것이 복지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누가 더 적게 받냐? 더 많이 받냐? 라는 거죠. 됐죠? 비금정제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도입니다. 적극적 우대조치입니다.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주죠. 여성 할당제. 여성들이 좀 더 고용이 안 되는 지역들에게 여성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해당을 많이 주는 거죠.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그쵸?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 월급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겠다. 여러 가지 해주겠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입니다. 그쵸? 농어촌 학생 전형도 해당되고요. 기회균등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의 기회가 적잖아요. 농촌에는. 서울 애들은 맨날 강남에 있는 정말 잘 나가는 강사들에게 매일매일 배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쫓아다니면서 스케줄을 짜고 있고 심지어는 스케줄을 짜주는 그 학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균등이 근데 시골에 있는 애들은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의 강의 실제적으로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좀 더 기회를 좀 더 주는 겁니다. 그쵸? 요거 여러분 농어촌 전형 학생 전형이 여러분 거의 한 등급 정도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지역 격차 완화의 정책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합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세종특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로 이전하고 있죠. 자립형 지역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 축제, 그치? 지역 축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평하면 나비축제 유명하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뭡니까? 그치?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축제를 유명하게 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전주하면 뭐 여러분들 뭘로 유명해요? 한지, 종이축제 막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치? 그런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사회보장제도,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기억니은,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 알아야겠죠? 갑은 3년간에 대한 회사를 해고된 후 고용보험의 덕분에 실업급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 뭡니까? 의료보험, 이거 뭐라고요? 그치? 사회보험입니다. 근데 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라고 했고 여긴 보험이라고 나오잖아. 4대 보험이니까.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이거 뭡니까? 공공구조죠. 둘 다 공통점 뭐예요? 그치? 금전적 지원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업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그쵸? 맞죠? 그치? 강제가입입니다. 회사 다니면 무조건 가입됩니다. 니은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수혜자가 받는 사람이잖아. 받는 사람 부담의 원칙하면 얘가 지금 가난한데 무슨 돈을 냅니까? 수혜자 부담의 원칙은 누굽니까? 사회보험이죠. 그치? 나도 내고 기업도 내고 국가도 좀 내고. 기억에 비해서 니은은 상호부조. 상호부조 성격은 기억이 좀 더 강하죠. 그치? 상호부조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상호부조라고 A, B, C, D가 돈을 내고 D가 졸라 아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얘한테 몰아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정말 아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몰아주는 겁니다. 선생님 얘기했죠?
선생님이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바른말 고운말 쓰시는 게 맞아요. 학생들인데 너무 욕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뭐 욕이 입에 받더라고요. 막 18이 전치사인 줄 알았어 나는. 하도 많아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자꾸 말을 순화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실장님 뭐 이러면서 18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실장님 얘기하자. 딱 한마디 get out. 사무실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아예 나가. 나올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기업과 달리 니은은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기업과 달리 니은은 사전 예방적은 얘죠. 얘. 사회보험입니다. 사전 예방적 성격은 얘입니다. 그치? 얘는 사후 예방이죠. 사후. 얘는 사전 예방이니까 미리 돈 내는 거야. 내가 아플지도 몰라. 나 실업될지도 몰라. 그치? 산업재해를 받을 수도 있어. 미리 돈 내는 거죠. 자, 니은과 달리 기억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니까요. 둘 다. 기억, 니은 모두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얘는 좀 적고 얘는 좀 많은 것 뿐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됐죠? 자, 그래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말한 것. 유리천장지수. 아이슬란드가 제일 높아요. 1등이야. 평등하다라는 거지. 한국도 어떻습니까? 제일 낮아요. 불평등하다라는 거지. 영국의 이코노미가 한 겁니다. 2016년이네요. 2019년엔 더 떨어졌네. 생각해보니까 아까 2019년 자료는 20점인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 그치. 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치. 뭘 개선됩니까? 하나도. 2번. 한국은 노르웨이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다? 사회적 진출이 활발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치. 아이슬란드 여성의 사회적 진출 수가 한국보다 높다.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걸 공부시키려고 선생님 만들었어. 수는 숫자잖아. 여기는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5000만이야. 5000만. 근데 5000만의 사회적 진출이, 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20%면 여러분 얼마예요? 1000만이죠? 1000만입니다. 여기는 50%래. 그럼 여기 500만밖에 안 되잖아요. 50% 나올 수가 없군요. 뭐 여기는 한 20, 30%? 30%도 거의 불가능한 숫자인데. 그치? 왜냐면 1000만이 인구인데 그 중에 남녀가 나눠지고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만 15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르는 거야. 경제 활동 인구. 그렇죠? 노동 가능 인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장년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 0세에서 14세 유소년층. 65세 이상은 유엔이 정한 노인입니다. 이 노인 나이 올려야 돼요. 그쵸? 65세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날아다니시는데 70세도 잘 돌아다니시는데 무슨 노인입니까? 이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보다 높다? 알 수 없고요. 우리나라 OECD 평균보다 여성의 차별 정도가 높다. 우리나라 OECD 평균보다 평균이 56.0인데 유리창전쟁 수니까 여성 차별 정도가 높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OECD 중 유리천장 지수가 한국이 높게 나타난다? 제일 낮게 나타나죠? 높게는 무슨 높게입니까?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성차별, 그 다음에 뭡니까? 장애인 차별.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의식적 기억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모두 다치면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도 있지만 오히려 다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선생님이 통합 사이를 더 깔 겁니다. 그치? 근데 좋아요도 별로 안 찍어주고 요즘에 구독도 별로 안 하고 이러면 선생님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나 혼자 얘기하는 느낌?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았죠? 파이팅!